약물에 어떤 문제가 있음에 좀 집중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수치부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수술 환자가 줄었냐? 당연히 줄었죠, 수술 환자가.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와 약물 보조를 받아야 되는 환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물 보조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를 보면서 또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효과에 집중한 언론이나 제약사 광고를 보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수술을 잠시 보류하고 거기 현혹돼 가지고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는 거죠. 약물을 나도 한번 써서 저렇게 한번 돼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가 조금 더 효능이 큰 솔루션이 나왔다는 거에 현혹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 데이터로 보면은 25에서 28% 정도의 수술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술을 원래 결심했던 분들의 20명에서 30명 정도 환자는 지금 적절한 치료를 보류하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약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요요를 경험하시고 치료 시기만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요라는 건 체중이 더 증가하는 거고요. 고도비만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면 동반질환의 종류가 더 늘어나고 중증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수술을 다시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이전에 보류했던 그 시기에 받은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이 없어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같은 치료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듭니다. 위암 2기에 수술 받는 것과 위암 4기의 수술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심지어는 4기가 되면 수술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3기쯤 됐을 때는 아주 심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콘텐츠를 찍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또는 굉장히 한쪽의 측면이 부각된, 한쪽의 결과 지표가 부각된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본인은 거기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우려를 계속 범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꼭 수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비만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환자에게 발생한 나중에 그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의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유에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 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런 비슷한 이벤트들이 약물 쪽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수술 건수는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합니다. 삭센다 때도 그랬고요. 위고비 때도 그랬고, 삭센다 때보다는 위고비가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GI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붙인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반 이상의 비만 인구가 이걸 한 번씩은 거의 다 써봤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어떤 정도의 환자들이 이걸 쓰고 있는지 보다는 약물을 써서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데 현재 상태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군과 약물이 필요한 환자군을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 약물은 이게 쓸데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고 꼭 수술해 이렇게 해서 수술 건수를 올리는 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똑같이 월급 받고 있는데 뭐 수술 많이 하면 일거리만 많이 늘지 저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대사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 사람의 인생,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고, 거기에 정확한 솔루션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하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 많이 하는 것과 뭐 그런 욕심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콘텐츠를 찍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더 거꾸로 하나 질문할까요?
댓글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바빠갖고 댓글 잘 안 봅니다. 근데 못 보죠. 근데 그분의 BMI와 그분의 동반질환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약으로도 효과 좋은데 저기서 왜 자꾸 수술하라는 뉘앙스의 설명을 계속 하지? 이런 글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과연 어떤 환자일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고 수술 치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고도비만 환자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과체중이거나 클래스 1 정도의 언저리에 있는 과체중 비만, 경도 비만 환자일까요? 추측이 혹시 되시나요? 정확히 모르죠. 만약에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질량지수가 30 미만이면서 다른 동반자도 거의 안 왔어. 160cm 정도 되는 분인데 이제 갓 57kg를 넘어가고 65kg 미만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체중 빼고 싶죠. 이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수술을 왜 해? 이렇게 하면은 전혀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서 지금 콘텐츠를 하는 거는 어떤 환자냐 하면 160cm인데 체중이 90kg가 넘어갔어요. 또는 100kg가 막 넘어가요. 그래서 체지방 지수가 초고도 비만 넘어갔어요. 당뇨도 막 생기고 고혈압 약 드시고 계세요. 이분이 거기서 댓글을 그렇게 약도 좋다는데 뭐 왜 쓸데없이 뭐 저를 수술을 받으라고 하냐 이러면은 그 환자는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계속 몸을 키우고 동반질환의 종류와 당뇨병 약 개수만 계속 늘리다 나중에 인슐린 맞는 분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해를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로한테 이해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운동 치료와 식이 치료 기본이 되는 거고 모든 분한테 기본입니다. 모든 분한테 기본이고 그런 걸로 해서 요요가 생기지 않거나 또는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 체질량 지수 27.5나 30 정도 그 미만에 있는 분들은 약물의 효과를 굉장히 많은 분이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그분들조차도 요요가 계속 발생한다고 돼 있는 연구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약회사에서 권고한 1년 6개월 동안을 마쳤을 때 체중이 얼마 줄어드느냐 그리고 동반질환이 개설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이 아니고 당연히 체질량 지수가 30, 35, 40, 45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거는 분명한 에비던스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은 낮은 체질량 지수 그룹의 결과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수술을 보류하고 이래서 이제 수술 건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내가 그 솔루션에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시기를 놓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 거지 뭐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